자, 이 얘기 가보시죠. 김정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거 또 여기서 아직은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죽었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네. 무슨 변고가 있는 거는 사실이다.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좀 들은 정보인데 예.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나오진 않았어요. 네. 김정은이가 12일 날 네. 뭐 퍼부대인가 어딘가 뭐 네. 방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14일 날 네.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거기도 안 나타났지 근데. 김정은. 거기에는 갔습니다. 아 근데 사진이 안 나왔던데? 아니 그 사진 자체가 안 나왔죠. 예. 예. 어. 갔는데 사진이 안 나왔어요. 네. 사진이 그 안 나온 이유는 김정은의 사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진이 안 나왔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순항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시험 발사는 했을 거고요. 네. 그런데 그 시험 발사가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실패와 김정은의 신변이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그 말은 뭡니까? 실패해서 글쎄 뭐 죽지는 않았겠는데 네. 뭐 하여튼간 바깥에 나올 처지가 못 됐는지 아니면 그 실패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술을 많이 처마시고 스트레스가 또 발작되는 어떻게 됐는지 그건 누구도 그건 김정은의 그 근황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 뭐 이설주나 알래나? 예. 근데 김여정 정도는 알겠죠. 근데 태양절에는 4월 15일 날 거기는 꼭 나와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를 못 나갈 어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사연이 생겼겠죠. 근데 태양절에 못 나가면은 김여정이나 리설주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안 나왔죠. 다 안 나가야 돼. 다 안 나왔죠. 안 나갔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왜 싹 백두혈통이 김경희도 살아있다며. 그 한쪽에서는 그 코로나 관련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코로나에 이제 그 감염이 이 주변에서 감염자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왜 그러냐면 2월 달에 네. 1월 달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문을 막았지만 네. 김재령 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돈이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 계속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김재령도 그 격리 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총리는 김정은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노길남 거 알죠? 노길남 네. 죽었잖아요. 아. 코로나로 모르셨어요? 네. 25일 날 아 죽었어요? 죽었어요. 3월 중순부터 뭐 한 상당히 오래 알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기사가 나올 때는 그 감기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감기를 무슨 자가격리를 합니까? 자가격리를 하던 중 열이 많이 오르고 호흡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아프다가 지금 사망했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속속들이 거기도 죽고 이제 높은 사람들이 그리고 노길남 그 저기 알아요. 그 이 미국의 LA에 살면서 네. 김정은의 아주 김일성네 거기에 완전히 충성을 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경호부대도 그러니까 집단 감염되어 있다는 그 네.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뭐 그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4월 14일 날 그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어제는 이제 중국의 301호 병원 슝따오가 뭐 데리고 갔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인솔해가지고. 예, 근데 지금 그동안 국내에 많이 퍼졌던 소문은 김정은이가 심혈관 질환 때문에 수술을 받다가 내사 상태에 빠졌다. 뭐 이게 네. 예, 일본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고. 예, 그렇게 이제 됐었어요. 그런데 그 301호 그 병원은 심혈관 질환이라는 상관없는 병원이랍니다. 그럼 심혈관 질환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301호 병원은 뭘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에요? 그게 이제 그 군 병원이래요. 네.
근데 뭘 전문을 다 보나? 301호는? 다 별로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근데 심혈관 안 본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심혈관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제가 아는 정보 어. 등이 또 가르쳐줬어요. 네. 자, 그럼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 이제 몇 사람 가정을 해본 건데 김정은이가 이제 앞으로 죽거나 아니면 뭡니까 뇌사 상태라든지 식물일관돼서 통치를 할 수 없을 때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미리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땐 북한 권력은 어떻게 이동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 식물인간이나 뇌사 상태에 빠졌거나 죽거나.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북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접수해야죠. 한미동맹하고 유엔하고 해서 혼란 상황이 나면은 바로 접수 들어가야죠. 평양을. 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럴 때 그 북한에 누구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박사님은 어떻게 우리가 세우기 전에 거기서 누굴 세울 거 아닙니까? 그게 김여정일 것 같아요. 김평일일 것 같아요. 아니면 군부 집단 지도 체제일 것 같아요. 아니면 최룡일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걸 잘 알 수는 없지만 네. 분명한 거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됐든 북한 주민들이든지 간에 백두혈통에 신물이 났다는 거죠. 이제 백두혈통. 더 이상은 이제 김여정으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너무 돼. 징그럽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만약 경우에 김여정이 이제 그것을 네. 물려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지 아버지 죽고 나서 그 물려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반인륜적 살인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심지어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이보경도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김정은이는 그래도 지 아버지의 그 어떤 그 상당한 정치력에 의지해서 됐는데도 이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걸 통치하기 위해서. 근데 김여정이는 그 가부장적인 상당히 가부장적인 국가에서 김여정이는 나이도 또 너무 어려요. 어리고. 예. 그런 애가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살상이 일어나겠는지 그걸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뭐 알고 좀 김여정이 뭐 후계자로 작년에 뭐 내정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받아들이면 안 되고 김평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북한이라는 그 한계 그 이 지역이 어떻게 김일성이는 무슨 하늘로부터 그게 무슨 존대받은 겁니까? 거기 돈 내고 샀나요? 근데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23년 살면서 네. 제일 섭섭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한국 사람들은 언젠가 모르게 북한의 그 김일성 그 쓰레기 집단에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일이 생기면 뭐 김일성의 가족 중에서 누가 해야 된다. 이딴 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아닐 수 있다 이거죠. 왜냐면 북한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어야 된다는 건 우리 이제 이 생각이고 그런데 근데 그게 여기서 자꾸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요. 그 안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는 백두혈통은 거기서 끝내야 된다. 김일성 일가는 이제는 끝장나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요. 그때 왜 박사님 저랑 같이 그 정치 옥타곤에서 김정일, 예. 김정은 현상금 걸어야 된다고 방송한 적 그랬었죠. 있죠. 예. 예,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북한으로 퍼져 들어가서 김정은이를 먹다 오면 $1000만 준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퍼진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게 쌍방간에 이런 게 다 역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김정은이 자꾸 죽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모조리 무슨 바보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대받아치고 있거든요.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 얘기가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꾸만 김여정이 해야 되나 뭐 김평일이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한테 그것들이 해야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절대로 그 인간들은 안 된다. 김정은이 죽으면 그걸로 이제는 북한의 백두혈통은 끝나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가서 그렇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와 손을 잡고 그럼요. 통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자유민주주의 북한 주민들도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충분한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김일성 족속에서 나오게 되면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나요?
자기네 그 선조가 그렇지. 저지른 그 범죄 때문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꾸만 여기서부터 앉아가지고 평일이가 된다, 뭐 여정이가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또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북한 주민들이 분노할지도 몰라요. 저것 아니 그 우리 유튜브를요. 아 봐요 북한에서. 러시아에 나간 사람들이 보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보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 아 그리고서 전달해 주는구나. 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번에 그 기독자유 통일당 그래서 편지도 오고 네. 그 전화도 왔어요 저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누가 전화를 해요? 북한의 지하교인이. 지하 교인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지가 이제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또 김정은이가 한때 뭐 죽는다가 난리 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이 호사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또 뭐 누구 뭐 김여정이 뭐 그때는 김정남이가 살아 있을 때 거야 아마 김정남이가 살아. 하여튼간 그때 이제 막 또 김일성 족속들 중에서 또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 좀.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 왜 굳이 그것들만 계속 해야 되냐고 화를 벌컥 내면서 예. 그런 얘기를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젠가요? 네. 동아일보에 그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요. 네. 그 미국의 그 망명한 네. 재미 탈북인 네. 고위 인사 네. 북한 고위급 그 이정호 선생이 네. 칼럼을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여정, 김평일을 북한의 그 퍼스트 김정은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란 말이죠. 아니 저는 거기에 정말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북한 주민들한테는 모독이니까. 모독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꾸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 듣게 3대 세습으로 이제 끝장내야 된다. 분연히 일어나라. 봉기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거기는 이제 끝장났다. 뭐 분기야, 뭐 봉기하라 이런 까지는 안 해도 거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 그 북한에 다른 그 김정은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최룡해가 잡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때 장성택을 하도 씹어가지고 장성택이 날아가지.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 할 소중한 인재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분석을 안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거기 뭐 많겠죠. 뭐 지금 총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뭐 거기 뭐 그 지금 그 김정은을 그 옆에서 하는 사람들 중에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세력이 있을지 북한에 지금 그 김정은을 암살하고자 하는 혁명 세력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건 지금 뭐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요거는 예측해 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 이해란 박사님 등 이제 고위급 탈북자들은 북한의 지금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잖아요. 언론에 안 나오는 북한 민심들이라든지 북한 군부 엘리트들의 그 분위기라든지 그럴 때 김정은이가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죽게 되면 동요를 할까요? 아니면 김정은 일가 딱 치고 우리 제대로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뭐 간다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잠깐은 혼란이 혼란이. 빠지겠죠. 그런데 북한은 워낙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은 그 외부에 도움이 있으면 금방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부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면 좋은 거죠. CIA에서 작업을 해서 그렇죠. 미리 야 김정은이 무슨 일 있으면 니네들이 통치해 우리가 인정해줄게 예. 자금도 우리가 대줄게 에? 그러나 핵만 나중에 우리한테 줘라 완전히 편안하게 통치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작업을 미리 하면 예, 그리고 지금 그 저희가 그 지난 12월에 했나 하여튼간 그 하나 더 우리가 그 특종을 하나 한 적이 있는데 북한의 보위부 예. 아주 고위급이 탈북을 해가지고 아. 지금 미국에 갔어요. 예예. 예, 미국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1년에 반 체제 범죄가 네. 9,000건 이상이 된다는 정보도 얻고 그랬거든요.
아 반체제 그 범죄가, 예. 징후든지 범죄든지 이런 범죄가 게. 오, 반체제 많네 그 건수가. 많죠. 반체제라는 건 약간 뭐 예를 들어 뭐 김정은 암살 사건도 있고, 그뭐 봉기를 뭐, 하려는 예. 군대 쿠데타 조짐도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거 다 예, 합쳐서 그때 말하는 다 거죠. 합쳐서, 예. 뭐 조국 반역죄라든지, 뭐 탈출. 어. 옛날에는 탈북죄가 많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탈북은 상당히 줄어들고 오히려 국내의 그 반체제 네. 범죄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게 1년 동안에 9천 그 건이니까 작년 1년에 작년 하네. 작년에 그게 한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미국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미국이 북한 내부의 그 이 민심의 동요라든가 이걸 많이 아마 확보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지금 그 이 국가가 뭘 해주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아나키즘, 그러니까 네, 무정부주의. 무정부주의로 가고 있어요. 야, 국가는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시끄럽게 놀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장마당에서 알아서 먹고 살게. 예, 우리를 괴롭히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빨리 외부 세력이 북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이 정부는 또 사회주의 비스무리한 걸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아이고 앞으로 좀 며칠 더 추이를 보면서 거기서 또 무슨 김정은이 뭐 갑자기 사진 찍고 나타나든가 아니면 뭐 그것도 모르죠. 뭐 아니면 뭐 어디 뭐 이거 지금 인기가 지금 완전히 모든 시선이 지금 북한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쏠려 그렇게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예, 완전 얘가 관심종자. 관심종자 예, 이러다가 또 한 예, 한 뭐 열흘이고 이고 쨍하고 나타날지 무슨 뭐 짠하고 나타날지 찡하고 아니면 나타날지. 진짜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정확한 첩보가 나올지 좀 며칠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기도 그 지금 이 국제사회가 이렇게 떠드는 거를 아는지 그 각 도당에다가 전화지 신문을 내려버렸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전화 지시문을 예, 그러면 뭐 입 조심하라오 뭐 이런 거. 아이 이거 하여튼 네. 아이고 기독자유 통일당에 비례 1번을 맡았다가 아쉽게 국회 아쉽지 않아요. 전혀 아쉽지 않게. 전혀 그러나 아쉽지 않게. 다시 이제 진성당원을 모집하면서 심기일전을 하려는 내부 지금 말하자면 작업에 들어갔다. 네, 우리는 통일을 또 이렇게 중요한 그 과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번에 기독자의 통일당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앞으로 통일 시대에는 북한 주민들과 이제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정당은 기독자의 통일당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중요한 그걸 그렇죠. 받들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통일이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나라를 북한에 세우는 게 통일이라고 봐요. 예, 뭐 복잡하게 뭐 그때 통일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예. 자 이해란 박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